52주 신고가를 통해 캔슬링을 찾아라 두 번째 시간 구혜주 프로께서 준비해 오신 코스맥스입니다. 자, 코스맥스 한번 분석을 한번 해볼까요? 네. 52주차 신고가 기업으로 코스맥스 들고 왔고요. 한국투자에서 나온 K뷰티와 C뷰티 그리고 코스맥스라는 리포트 가져와 봤습니다. 7월 6일 기준 시가총액 1조 169억 원이고 주가는 89,600원 나왔고요. 12개월 포워드 기준으로 PER 11.15배, PBR은 1.46배, EPS는 7,960원 나왔습니다. 미녀와 마녀도 한 번에라는 소제목으로 이제 달아주셨는데요. 최근 한국의 인디 브랜드 중에서도 조선 미녀랑 마녀 공장이 큰 주목을 받고 있다고 하는데 두 브랜드의 제품 중에 일부를 현재 코스맥스가 생산 중이라고 합니다. 한국에서 경쟁력 있는 인디 브랜드 수가 빠르게 증가할 수 있었던 이유로는 국내 화장품 제조사의 생산 리드 타임이 짧다는 점이랑 퀄리티 있는 제품을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을 갖췄다는 점을 들 수 있겠습니다. 한국은 이제 소매 시장 대비 화장품 제조사 수가 많아서 업체 간 경쟁이 치열한 편인데 그중 1위 제품인 제조업체인 이제 코스맥스가 K뷰티를 이끄는 숨은 히어로 중 하나라고 판단된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인디 브랜드가 이끄는 K뷰티에서는 미국을 포함한 글로벌 국가의 더딘 경기 회복으로 인해서 가성비가 높은 한국의 화장품 인디 브랜드들의 글로벌 내 경쟁력은 더욱더 높아져가는 중이라고 합니다. 전 세계적으로는 인기가 높은 한국 콘텐츠가 계속 지속적으로 탄생하고 있음을 고려했을 때 한류는 아마 오랜 기간 지속될 것이며 인디 브랜드가 이끄는 뷰티 트렌드는 이제부터 시작이라고 판단된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코스맥스는 전체 고객사 중에서 약 70% 정도가 중소 브랜드사이기 때문에 이런 인디 브랜드사들의 증가가 코스맥스에게 긍정적인 영향이 갈 거라고 생각됩니다. 미국과 함께 한국의 인디 브랜드의 인기가 폭발적으로 높아지는 곳이 또 동남아시아 지역이라고 합니다. 코스맥스는 인도네시아와 태국 법인 그리고 현지의 생산 공장을 이미 확보하고 있어서 우위를 선점하고 있다고 또 볼 수 있겠습니다. K뷰티와 C뷰티를 이제 한 번에 라는 제목 밑에는 타겟 프라이스를 기존 11만원에서 12만 5천원으로 13.6% 상향 조정하셨는데요. 실적 추정에 큰 변화는 없으며 목표 주가 산정 기간 변경에 따라서 목표 주가를 상향했다고 합니다. 목표 주가 산정 시 적용한 배수는 기존과 동일하게 이스트 상장을 공식화한 21년 배수인 12.6배를 적용했다고 합니다. 리오프닝에 따라 한국 인디 브랜드의 인기가 높아지면서 한국 법인의 매출은 1분기에 이어서 올해 남은 분기도 양호할 전망이라고 합니다. 미국에서도 인디 브랜드의 화장품 인기가 높아지면서 ODM 비중이 빠르게 높아진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중국 같은 경우 제로 코로나 정책이 폐지되었음에도 상반기 중국 화장품 시장이 예상보다 더딘 성장을 보인 이유는 중국 내 화장품과 유통기업들이 과잉 재고 문제를 겪었기 때문인데요. 중국의 쇼핑 행사인 6.18 행사를 기점으로 중국 내 화장품과 유통기업들이 재고 소진을 많이 했다고 판단하며 이는 이제 코스맥스의 중국 매출 회복으로 이어질 전망이라고 합니다. 이에 따라 K뷰티와 C뷰티의 수혜를 모두 받을 수 있는 코스맥스에 대하여 투자 의견 매수 유지한다고 제시해 주셨습니다. C뷰티는 차이나 얘기하는 거겠죠? 네, 맞습니다. 네, 전체 올해 예상 매출은 1조 8천억 가까이 되고 YOY로는 어쨌든 11.3% 증가를 하고요. 작년 중국의 락다운에 비해서 올해 11.3%면 기저효과가 있는 것에 비해서는 그렇게 높아 보이지는 않아요, 솔직히. 그런데 이 회사 영업이익은 1,078억으로 103% 증가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1,000억 정도 버는데 지금 시총이 딱 1조니까 그렇게 비싸 보이지는 않고 이렇게 턴어라운드 되는 흐름이 내년, 내후년에도 계속 고성장할 건지 요번이 부분이 좀 관건인 것 같은데 그러면 캔슬림으로 한번 분석을 한번 해보죠. 네. 이제 캔슬림으로 코스맥스에 적용해 보았을 때 C 부분에서는 22년 1분기 EPS가 1,347원 그리고 23년 1분기 EPS가 591원으로 이거 계산을
해보면은 마이너스 61.21%가 12%가 나와서 0점 부여했습니다. 작년 1Q 대비는 이익이 오히려 더 반토막이 났네요. 네. 그리고요, A는 어떻습니까? A는 이제 영업이익 기준으로 해서 최근 3년 CAGR 구해가지고 이제 캔슬링으로 계산을 해봤을 때 마이너스 4.4319% 나와가지고 여기도 0점을 부여했습니다. 마이너스를 기록해서. 여기 뭐 최근 3년 동안은 코로나 때문에 특히나 이제 가장 많이 타격을 받았던 회사가 바로 화장품 회사예요. 나가지를 못하니까. 그리고 마스크를 쓰고 다녔기 때문에 강제적으로 화장품 수요가 많이 위축되는 그런 국면을 보였기 때문에 최근 3년 동안에는 당연히 역성장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N 나옵니까? 네, N에서는 이제 화장품 ODM 기준 매출액, 생산 실적, 이제 캐파 등에서 전부 1위를 차지하고 있어서 탑티어라고 판단이 돼서 10점을 부여했습니다. ODM 기준으로는 이 한국 콜마 또 다른 회사 몇 개 있지만 일단 1등이다. 네. 그런데 탑티어이긴 한데 이게 뉴 프로덕트인데 탑티어이면 10점이고 뉴 프로덕트에서 뭐 챗GPT 같은 거 없던 게 이제 생겼으니까 그리고 전기차 테슬라 아니면 자율주행 등등 뭐 아니면 전기차 소재라든지 그런 뉴 마켓이 생기면서 뉴 프로덕트이 들어가면 모르겠는데 원래부터 화장품 OEM 기준으로는 1등인데 여기서 우리가 10점을 줄 수 있는지 그 부분이 좀 애매하다 그죠? 뉴 프로덕트이라고 할 수도 없고 뉴 매니지먼트, 뉴 마켓 이런 게 좀 해당성이 없는 게 아닌가. 또 억지로 뭐 하면은 하이라는 거가 이제 신고가거든요. 네. 뉴 하이. 아 예. 근데 주가는 뭐 주가는 신고가는 아니니까. 52주 신고가 내고 있으니까. 어쨌든 이 N이 참 중요한 게 우리가 52주 신고가만 보고 들어가면 52주 신고가 그 쫓아가 보면 한 번씩 뒤지는 종목들 많아. 그것 때문에 52주 신고가를 조심해서 들어가야 되잖아요. 근데 그 들어갈 때 이 캔슬림으로 우리가 분석을 해서 들어가면 성공 확률이 거의 그냥 52주 신고가가 50대 50이라면 캔슬림으로 들어가면 확률이 한 80% 이상 되는 것 같아요. 근데 거기서 딱 걸리는 게 CA 지금 아무 상관없고 N에서도 사실 없잖아요. 네. 일단은 없는 걸로 보고 네. 네, 그 다음 또 넘어가 볼게요. 네. S 부분에서도 이제 자사주 매입이나 소각이 없었고 CB도 발행된 부분이 없어서 여기도 0점 나왔습니다. 다행히 그동안에 시장 상황이 안 좋았는데도 전환사채 발행한 거는 없다 그죠? 네. 그런데 회사가 보통 이 시클리컬한 기업들이 약간 다운턴에서 주가가 안 좋으면 약간 공격적으로 자사주 매입도 하거든요. 예.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아쉽다 그죠? 회사가 우리 회사 주가 이거 너무 싸 하면 자사주 매입을 해볼 만도 한데 그런 건 없었네요. 그리고 L 어떻습니까? 이제 코스피 YTD는 14.3% 나왔고요. 코스맥스 YTD로는 21.59% 나와가지고 계산을 했더니 7.29% 아웃퍼폼해서 여기도 이제 10%에 미치지 못했기 때문에 0점 부여했습니다. 아니 52주 신고가 나와서 올해 좀 많이 올란 걸로 알았더니 그렇게 많이 오른 게 아니네요. 작년 10월 달에 거의 미국 시장 저점 칠 때 10월 14일 날 예. 그때 저점 42,200원 나오고 지금 96,800원이네. 저점 대비는 100% 이상 오르긴 했는데 올해 들어와서는 이미 한 76,000원대에 올라와 있는 상황에서 올라서 YTD로 크게 그건 없네요. 많이 빠졌다가 좀 회복하는 그런 과정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네요. 요즘 주가가 계속 올라가는 거 보면
이거는 개인이 사는 게 아니라 외국인 아니면 기관이 사는 건데 네. 기관 동향은 어떻습니까? 네, 밑에 I 보시면은 외인 경우에는 이제 1.5% 올라가지고 3.9였고요. 연기금 기준으로는 최근 6개월 동안 0.69% 올라서 1.38점 해서 총 4.38점 나왔습니다. 네, 외국인 총 지분율은 한 몇 퍼센트 돼요? 현재 지금 24.15% 정도이고요. 연기금의 같은 경우는 12.18%입니다. 연기금이 많이 들고 높은 있네. 편입니다. 외국인이 24고 국민연금이 12%. 네, 맞습니다. 네, 이거 합쳐서만 해도 36%다, 그죠? 네. 그리고 대주주는 얼마 갖고 있어요? 20몇 %로 알고 있습니다. 코스맥스 BTI가 갖고 있는 거라고 BTI가 가지고요. 네. 갖고 있고. 그런 거 보면 수급은 좀 장기적으로 잠겨 있는 물량이 좀 많은 편이다, 그죠? 네. 그러면 총점을 뉴 프로덕에서 10점을 넣어줘도 14.38인데 네. 여기서 10점 까버리면 4.38점으로 굉장히 낮은 점수가 나왔습니다. 그렇네요. 그리고 사실 코스맥스에 대한 또 여기는 적혀 있지 않지만 약간 부정적인 요인도 있긴 있어요. 그게 바로 코스맥스가 코스맥스 중국법인을 물적 분할해가지고 그죠? 네. 네, 그걸 상장시키려고 그 시도를 한번 했기 때문에 지금 중국 법인이 물적 분할돼 있죠? 물적 분할은 돼 물- 있어요. 네. 원래 분할이 돼 있는 거죠. 원래 그렇죠. 네. 일부러 물적 분할한 게 아니라. 상장 얘기는 꽤 오래 전부터 나왔었던 네. 얘기인데 그 시기의 문제인 것 같긴 해요. 그래서 이 중국 시장이 회복한다 하더라도 코스맥스가 중국 법인을 또 분할 상장을 해버리면 또 닥쳐뜬 개꼴 나는 거 아니냐. 그 우려감 때문에 특히나 작년에 주가가 좀 많이 빠졌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 그 부분은 이 경영진에 좀 확답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죠? 예. 우리가 중국 법인 상장 따로 안 시킵니다. 자회사 상장을 안 합니다라는 얘기가 좀 나오면 좀 더 이제 탄력을 받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일단 캔슬림으로 보니까 별 그건 없다. 네. 캔슬림이 윌리엄 오닐의 성장주 투자법이거든요. 그래서 가치주 좋아하시는 분들이나 시클리컬 좋아하시는 분들하고는 조금 그 기준이 다를 수가 있어요. 우리가 성장주가 최근에 가는 장이라서 성장주 투자법인 캔슬림으로 이제 체크를 해보는데 일단 뭐 그렇게 성장 모멘텀이 보이지는 않는다. 네, 그렇게 결론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추가 코멘트 할 거 있습니까? 인디 브랜드가 이제 점점 높아지고 있는 추세잖아요. 네, 네. 제가 사실 이 코스맥스를 골라본 것도 이제 요즘에 그 아모레퍼시픽이나 LG 생활건강 같은 이제 화장품 관련 대형주들은 주가가 계속 빠지고 있는데 이 코스맥스 같은 경우는 같은 화장품을 제조하는 기업인데도 이제 52주 신고가를 찍어가지고 그 점이 이제 흥미로워서 갖고 와서 이제 여기 두 번째 표를 보시면은 점점 이제 대형 두 개의 그 비중은 점점 작아지고 있는데 그 인디 브랜드들의 비중이 이제 조금씩 많아지는 거를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점에 있어서는 조금 그래도 기대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야, 이거 이 질문 안 했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네. 그러고 보니까 우리는 LG생활건강하고 아모레퍼시픽 이 회사들이 중국에서 이제 고전을 하고 예. 한국에 요커들이 안 오다 보니까 주가도 많이 빠졌는데 어떻게 보면 N에 뉴 클라이언트가 생기는 거네요. 예, 그렇죠. 그렇죠. 예. 네, 그게 중요한 포인트를 제가 놓치고 있었네. 그 첫 줄에 조선미녀와 마녀공자 이런 인디 브랜드들이 수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고 네, 맞습니다. 그 코스맥스 입장에서는 사실 흥묘백묘인데 예. 네, 큰 회사가 많이 팔던 작은 회사가 많이 팔던 코스맥스는 만들어주기만 하면 되다 보니까 그러면 누가 앞단에서 잘 팔던 상관이 없는데 그동안에 이 큰 회사들에 대한 의존도가 높았다면
대형 이사의 비중이 13년도에는 89%나 됐었네요. 예. 근데 지금은 35%다, 그죠? 이 부분을 지금 인디 브랜드들이 빠르게 채우고 있고 잘하고 있고 이걸 놓치고 있었네요. 그래서 대형 이사도 잘 되고 네. 나머지 중소형 화장품 제조회사도 잘 되면 좋을 것 같은데 ODM 회사잖아요. 네. 그러니까 자가 브랜드를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대신 만들어주고 거기에서 이제 이익을 창출하는 회사이기 때문에 이 회사의 클라이언트에 대해서 좀 조사를 해보고 그 클라이언트 비중이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를 네. 살펴보면 흥미로울 것 같습니다. 이렇게만 보니까 만약에 롱숏 펀드를 운용하는 헤지 펀드라면 대형 이사에 대해서 숏을 잡고 이 코스맥스 같은 회사를 롱을 잡고 그런 플레이를 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마지막에 좋은 포인트 뉴 클라이언트 부분을 말씀해 주셔서 그 부분은 10점 넣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부분 10점 넣어가지고 총점 14.38로 코스맥스 기업 분석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4.8이면 우리가 A, B, C, D 등급을 하면 뭐예요? D입니다. D? 네. 네, D 등급인데 되게 재밌다, 그죠? 차트는 되게 비슷한 차트에 그런 52주 신고가를 최근에 많이 볼 수가 있는데 실제로 이래 하나하나 뜯어보면 크게 이 퀄리티가 차이가 난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서 오늘도 참 재밌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두 프로님 고생 많으셨고 또 함께 참여해 주신 우리 문이사님, 남궁 대리님, 최 이사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캔슬 리본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